뜨거운 여름 햇살이 남대문 시장의 좁은 골목길을 달구고 있었습니다. 70대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쉴 새 없이 시장을 누비던 강정임은 오늘따라 발걸음이 무거웠죠. 허름한 면바지에 색이 바랜 티셔츠, 그리고 낡은 고무신을 신은 강정임의 모습은 한때 이 시장의 여왕이라 불리던 그 위풍당당한 토목상 주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내 가게는 어디로 간 거지? 강정임은 중얼거리며 이마에 땀을 훔쳤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찾아온 지 반년, 오늘따라 기억이 더 흐릿해지는 느낌이었죠. 평생을 터전으로 삼았던 이 시장이 오늘은 마치 미로처럼 느껴졌어요. 저기요, 할머니. 뭐 찾으세요? 지나가던 젊은 상인이 물었지만 강정임은 대답 대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누군지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데 무엇을 찾는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시장에서 그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저 헤매는 노인네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정임 씨 맞지? 왜 그렇게 옷을 허름하게 입고 다녀? 60대 중반의 건어물 가게 주인 김순자가 강정임을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한때 절친했던 사이였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강정임은 점점 사람들과의 교류를 끊고 은둔하는 생활을 해왔죠. 아, 순자야? 나 좀 정신이 없어. 집이 어디더라? 강정임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자존심 강한 성격에 한평생 남에게 기대지 않고 살아온 그녀였지만 지금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세상에, 정임 씨가 왜 이 모양이야? 건물 몇 채 가진 부자가 왜 이렇게 돼 있어? 애들은 어디 있고? 김순자의 질문에 강정임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자식들, 그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재산 문제로 자녀들과 크게 다툰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다는 사실만 어렴풋이 기억났죠. 괜찮아, 순자야. 나 아직, 나 아직 정신 멀쩡해. 그냥 오늘 좀 피곤해서 그래. 강정임은 허둥지둥 변명하며 김순자의 손을 뿌리쳤어요. 한평생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온 그녀에게 남의 동정은 견딜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그렇게 서둘러 걸음을 옮기던 중 더위와 탈수 증상으로 현기증이 밀려왔죠. 으,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주변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고 강정임은 근처 벤치에 겨우 몸을 기댔습니다. 목이 너무 말랐어요. 하지만 지갑이 어디 있는지 기억나지 않았죠. 주머니를 뒤적거려 봐도 동전 몇 개와 구겨진 1,000원짜리 한 장뿐이었습니다. 물 좀 마셔야 해. 강정임은 간신히 몸을 일으켰어요. 맞은편에 보이는 건물이 은행이었습니다. 평생 거래해온 은행이었죠. 강정임은 그곳에 들어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어쩌면 그곳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은행으로 향했어요. 남대문 시장의 상인들은 바쁜 일상에 쫓겨 초라한 옷차림의 노인이 위태롭게 길을 건너는 모습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이 시장의 터줏대감이었던 강정임의 모습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죠. 강정임은 간신히 은행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그녀의 땀에 젖은 얼굴을 스쳤습니다. 강정임은 잠시 정신이 번쩍 드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곳은 분명 자신이 평생 돈을 맡겨둔 곳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 석자만 말하면 모두가 달려와 도움을 줄 곳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강정임의 머릿속은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자신의 이름이 뭐였더라? 계좌번호는?
비밀번호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목마름과 현기증만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죠. 저기요, 물 한 잔만 주시겠어요? 강정임은 간신히 목소리를 짜내며 가장 가까운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허름한 차림새와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불안정한 걸음걸이는 은행 직원들의 경계심만 자극했어요. 다음 장을 이어서 작성할까요? 미음을 입력해 주시면 다음 장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서 구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창구 직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강정임의 귀를 때렸어요. 구걸이라니? 평생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살아온 강정임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현기증으로 인한 혼란이 분노를 덮어버렸죠. 아니, 물 좀. 내가 이 은행 고객인데. 강정임의 말끝은 힘없이 흐려졌습니다. 그녀의 허름한 차림과 초췌한 모습은 VIP 고객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어요. 할머니, 물은 밖에 편의점에서 사시고 여기는 금융 업무만 봅니다. 다른 직원이 강정임의 팔을 잡았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빼냈습니다. 이봐, 젊은이. 나를 함부로 만지지 마. 강정임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다시 현기증이 밀려왔어요. 균형을 잃어 옆에 안내 책자가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니 나가주세요. 지점장으로 보이는 남성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른 고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이 은행에 내 돈이 내가 강정임의 말은 완전한 문장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경비, 이분 좀 밖으로 안내해 드려야겠습니다. 그 순간 강정임의 발이 의자에 걸려 넘어졌고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아이고, 강정임의 비명이 은행을 울렸어요. 모두의 시선이 쓰러진 노인에게 고정되었지만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경찰을 부르기 전에 자발적으로 나가주세요. 여기서 구걸하지 마세요. 그 말에 다른 고객들이 킥킥대며 웃었고 강정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간신히 몸을 일으킨 강정임은 은행 문을 향해 비틀거렸어요. 문을 나서는 순간 현기증으로 계단에서 넘어져 이마를 다쳤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제서야 달려와 도왔어요. 그 순간 강정임의 시야가 갑자기 선명해졌습니다. 머릿속 안개가 걷히듯 맑아지는 느낌이었죠. 나는 강정임이야. 이 은행에 내 돈이. 기억이 돌아왔지만 방금 당한 모욕을 떠올리자 입가의 미소는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이 은행에 내 돈이 200억이 있다. 강정임의 외침이 은행 앞 거리에 울려 퍼졌어요. 그녀를 돕던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200억이라니 분명 정신이 혼미한 노인의 헛소리라고 생각했겠죠. 할머니, 진정하세요. 이마에서 피가 나요. 병원에 가봐야 합니다. 젊은 여성이 손수건을 꺼냈지만 강정임은 그 손길을 뿌리쳤어요. 그녀의 눈빛은 이제 또렷했고 걸음걸이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병원은 필요 없어. 내가 정신이 멀쩡해. 강정임은 일어나 옷에 먼지를 털었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남편과 포목점을 운영하며 모은 돈으로 상가 건물을 사들였던 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며 억대 부자가 된 일, 그리고 남편이 죽고 자식들이 내 재산을 노리고 쫓아왔던 일. 강정임의 눈에서 차갑게 빛이 번쩍였습니다. 자녀들과의 갈등, 그들이 자신의 치매 증상을 이용해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일,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 모든 재산을 현금화해 이 은행에 예금했던 일까지도 기억났어요. 할머니,
진짜 그렇게 많은 돈이 있으시면 왜 이렇게? 한 청년이 강정임의 허름한 옷차림을 훑으며 말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꼭 비싼 옷을 입어야 하나? 내가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사람이야. 강정임은 다시 은행을 바라보았어요. 유리문 너머로 그녀를 쫓아냈던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당하고 넘어갈 순 없지. 강정임은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박 변호사님? 나 강정임이에요. 정임 여사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생겼어. 내일 아침 9시에 남대문 하나은행으로 와줄 수 있나? 알겠습니다. 혹시 어떤 일인지 내일 만나서 이야기하지. 내 통장과 신분증 서류들 다 챙겨와. 이 은행에 있는 내 돈 전부 빼낼 거야. 강정임은 집으로 돌아가 아파트 문을 열었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보, 내가 또 정신이 혼미해져서 망신을 당했어. 하지만 이번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강정임은 옷장에서 고급 한복을 꺼내 다림질했습니다. 그리고 진주 목걸이와 비치 비녀도 준비했어요. 강정임이 누군지 보여줘야지.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정임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남대문 시장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했죠. 벌써 상인들이 가게 문을 열고 물건을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은 다른 날이 될 거야. 강정임은 중얼거리며 욕실로 향했어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제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이마의 상처는 아직 붉게 남아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오늘의 그녀에게는 용기를 주는 훈장 같았죠. 꼼꼼하게 세수를 마친 강정임은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화장품을 꺼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중요한 자리에 갈 때마다 했던 화장이었습니다. 조금은 서툴렀지만 그녀는 정성껏 얼굴에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붉은 입술 연지도 발랐어요. 강정임은 준비해둔 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짙은 자주색 저고리와 회색빛이 감도는 치마는 그녀의 위엄을 한층 돋보이게 했어요. 마지막으로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걸고 비치 비녀로 머리를 단정히 정리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강정임은 서랍에서 오래된 가죽 가방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그녀의 부동산 권리증과 통장 사본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치매 증상이 시작되었을 때 그녀는 이 중요한 서류들을 한 곳에 모아두는 지혜를 발휘했던 겁니다. 문 앞에 도착한 초인종 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깨웠어요. 시계를 보니 정확히 9시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항상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사람이었죠. 정임 여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주 달라 보이시네요. 그래요? 어제는 거짓골로 돌아다녔지만 오늘은 제대로 된 모습으로 나가려고요. 박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들어 보였어요. 여사님께서 부탁하신 서류들 모두 가져왔습니다. 통장, 신분증, 인감증명서 모두 정리해 왔어요. 강정임은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치매 증상으로 길을 잃고 은행에서 모욕을 당한 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억이 되살아난 일까지요. 법적인 문제는 나중에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선은 내 돈을 찾는 게 먼저예요. 강정임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녀는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은행으로 향하는 길, 강정임은 평소보다 당당한 걸음으로 걸었어요. 남대문 시장 상인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은행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제 그녀가 넘어져 이마를 다쳤던 계단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강정임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곳을 바라보았어요. 어제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뛰었지만 그녀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여사님, 준비되셨습니까? 박 변호사가 조용히 물었어요. 강정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평생 준비해 왔으니까요.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실내의 공기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한복을 입은 노부인과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들어오자 은행 직원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가쪽으로 향했어요. 강정임은 천천히 그러나 위험 있는 걸음으로 중앙 로비를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오늘의 강정임은 길 잃은 노인이 아니었어요. 매 걸음마다 자신감이 넘쳤고 고급스러운 한복의 치마, 자락이 바닥에 살짝 스치는 소리마저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저기, 어제 그 할머니 아닌가요? 한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정임은 천천히 걸음을 멈추고 은행 중앙에 섰습니다. 접수 창구는 어디인가요? 강정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위험이 넘쳤어요. 창구에 앉아있던 직원은 어제 그녀를 쫓아낸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직원은 강정임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제 나를 기억하나요? 직원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이분은 강정임 여사님이십니다. 하나은행 VIP 고객이시며 현재 이 은행에 200억 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박 변호사의 말에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직원은 황급히 지점장을 불렀어요. 잠시만요. 지점장님께 연락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강정임은 여유롭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지점장을 불러오세요. 어제 나를 쫓아낸 그 사람도 함께요. 몇 분 후 지점장이 황급히 걸어 나왔어요. 강정임 여사님이십니까? 그래요. 내가 강정임이요. 어제 이 은행에서 구걸하지 말라며 쫓겨난 그 할머니요. 지점장은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사님. 어제는 저희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사과요? 필요 없어요. 내 돈이나 내놓으세요. VIP 상담실로 안내된 강정임은 이마의 상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건 내가 당신네 은행 계단에서 넘어져서 생긴 상처예요. 내가 물 한 잔 달라고 했을 뿐인데 여기서 구걸하지 마세요라고 했죠. 지점장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사님. 어떻게 보상해 드려야 할지. 보상? 나는 당신네 돈 필요 없어요. 내 돈만 돌려주세요. 오늘 당장. 지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사님, 그 정도 금액을 하루 만에 인출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박 변호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은행법상 예금주는 언제든지 자신의 예금을 인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좌이체나 자기 압수표로 받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해 주세요. 준비해 왔습니다. 강정임은 서류를 내밀었고 지점장은 묵묵히 서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지점장이 서류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강정임은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박 변호사가 건네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남대문 시장의 익숙한 풍경이 보였습니다. 상담실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어요. 숨을 헐떡이며 중년 남성과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엄마, 여기 계셨네요. 남성이 크게 외쳤어요. 강정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아들 강민호와 딸 강미영이었죠. 민호야, 미영아, 너희가 여기 웬일이니? 강정임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경계심이 섞여 있었어요. 자녀들은 황급히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큰 돈을 인출하신다고 해서 은행에서 저희에게 연락이 왔어요. 치매가 있으신데 그런 결정을 혼자 하시면 어떡해요? 강미영이 걱정스러운 척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은행에서 너희에게 연락했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박 변호사가 지점장을 향해 따져 물었습니다. 지점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희가 비상연락처로 등록된 가족에게 연락한 것뿐입니다. 여사님께서 치매 증상이 있으시다고 해서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 의료 정보는 개인정보인데. 강정임이 자리에서 일어나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을 노려보았어요. 너희들이 은행에 내가 치매라고 말했구나. 내 돈을 노리고. 강민호가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는 단지 어머니가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날 속이려는 건 너희들이야.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내 재산을 노리고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했었지. 강미영이 앞으로 나섰어요.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저희는 어머니가 돈을 잘못 쓰실까봐 걱정했던 거예요. 이상한 결정? 내 돈을 내가 관리하는 게 이상하다고? 강정임은 박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변호사님, 제 자녀들이 제 재산에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박 변호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사님의 재산은 온전히 여사님의 것입니다. 내 돈이 내 돈이냐? 이제 와서 무슨 말이야? 강정임의 외침에 상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자녀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지점장님, 이체 승인은 언제 나오나요? 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지점장은 대답했어요. 방금 승인이 났습니다. 이제 여사님의 서명만 있으면 됩니다. 잠깐만요. 어머니께서 치매 증상이 있으신데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리시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강민호가 강정임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강정임은 재빨리 물러섰어요. 날 만지지 마. 너희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강정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어 서명했습니다. 이걸로 끝이야. 너희들은 이제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으면 좋겠다. 자녀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명이 완료된 서류를 바라보며 강정임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200억이라는 거액이 이제 다른 은행으로 이체될 예정이었어요. 자녀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건가요? 우리는 가족인데. 강민호가 마지막 호소를 했지만 강정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 너희가 언제부터 날 가족으로 생각했니? 내 돈이 필요할 때만 그러지 말아라. 강정임은 박 변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났어요. 이제 끝이다. 내 돈으로 너희를 도울 생각은 없어. 강정임과 박 변호사는 VIP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은행 로비에는 소문이 퍼졌는지 모두의 시선이 그들을 향했어요. 강정임 여사님, 지점장이 황급히 뛰어나왔습니다. 여사님, 저희 은행에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실 수 없을까요? 그건 당신들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죠. 어제 내가 모욕을 당했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나요? 지점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강정임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은행 밖으로 나오자 남대문 시장의 활기찬 공기가 그녀를 반겼어요. 강정임은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정임 씨, 무슨 일 있었어요? 김순자가 다가왔어요. 강정임은 어제 있었던 일을 간략히 이야기했습니다. 상인들의 얼굴에 분노가 서렸어요. 뭐라고? 그 은행에서 정임 씨를 그렇게 대했다고?
우리가 몇십 년 동안 거래해온 은행이 그런 짓을 했다니. 상인들의 분노는 순식간에 시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은행과는 더 이상 거래할 수 없어. 그날 오후 수십 명의 상인들이 하나은행을 찾아 계좌를 해지했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다음 날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은행을 떠났습니다. 지점장은 급격한 고객 이탈에 당황했어요. 남대문 시장의 상인들이 모두 등을 돌리자 은행의 수익은 급격히 감소했죠. 어떻게 된 거죠?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고객들이 떠나는 겁니까? 본점에서 파견된 감사가 물었어요. 지점장은 어쩔 수 없이 강정임 사건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VIP 고객을 노숙자 취급했다고요? 미쳤습니까? 이 사건은 곧 은행 내부의 큰 문제로 확대되었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남대문 시장 입구의 작은 카페 창가에 앉아 강정임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전 그 사건 이후 그녀의 삶은 많이 변했어요. 치매 증상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고 무엇보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느낌이었습니다. 정임 여사님, 서류 준비가 다 됐습니다. 박 변호사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어요. 강정임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요, 박 변호사님. 당신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거예요. 봉투 안에는 강정임이 설립한 정임 장학재단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재산 상당 부분을 시장 상인들의 자녀 교육과 지역 노인 복지를 위해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사님, 정말 이렇게 많은 금액을 기부하셔도 괜찮으신가요? 내가 이 나이에 얼마나 더 쓰겠어? 내게는 이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없어요. 정임 씨, 여기 계셨군요. 김순자와 몇몇 시장 상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김순자는 케이크가 담긴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오늘이 정임 씨 생일이잖아요. 잊어버리셨어요? 강정임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치매 증상으로 자신의 생일조차 잊고 있었던 것이죠. 정임 씨 소식 들었어요. 재단 설립한다고요. 아니, 그게 어떻게... 이 시장에서 비밀이 어디 있겠어요? 다들 정임 씨가 자기 재산을 기부한다는 소식에 감동받았어요. 그런데 은행 소식 들었어요? 그 지점장 해고됐대요. 강정임은 착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직원들은 어쩌나. 다들 가정이 있을 텐데. 정임 씨는 정말 대단해요.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도 아직 그 사람들을 걱정하다니. 사람은 미워해도 그 사람의 가족까지 미워하면 안 돼. 그리고 어쩌면 그 일 덕분에 내 치매가 좀 나아진 것 같기도 해.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계획이에요? 나도 이제 시장에 작은 가게를 하나 열까 해. 옛날처럼 포목전 말이야.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예전에 하던 일이 그리워서. 상인들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남대문 시장의 터줏대감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사람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거야. 강정임이 남편에게 배웠던 그 말은 이제 그녀의 삶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남대문 시장의 작은 카페에서 강정임은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